자,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를 들여다보면은 강남 아파트 요즘에 좀 잠잠하다. 심지어는 휘청거린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 경기 남부벨트 집값이 요즘에 또 꽤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남부벨트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기도 과천이 우선 대표적인 도시고요. 네. 분당, 용인, 동탄 신도시, 수원, 광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강남하고 예전에는 어깨를 나란히 했던 곳이 과천이거든요. 네. 과천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재건축 붐이 일면서 한 세대당 보통 한 5,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과천이 이제 강남에 비슷한 신도시였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오른 만큼 이제 오를 때는 많이 올랐지만 네. 최근에 이제 몇 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주요 이제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아파트까지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후광을 바로 받을 수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좀 내렸고요. 예. 또 경기도 광주 일대에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올랐을 때는 많이 오르고요. 최근에 이제 약간씩 하락했는데 보통 3, 4천만 원 하락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굳이 가구당으로 따진다면은 평균 한 5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5, 6천만 원 정도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용인, 수지 이런 경우 굉장히 집값이 비쌌었던 곳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꽤 떨어졌나 봐요. 판교가 비싸게 분양되면서요. 사실 많이 올랐던 지역인데요. 예. 최근에 용인 같은 경우는 수지가 이제 광교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많이 이제 하락했고요. 또 죽전 같은 경우에도 그간 판교에 굉장히 후광을 입었었는데 광주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집값이 많이 하락했는데 보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거의 떨어졌고요. 네. 또 수원 영통지구 같은 경우에도 5, 6천만 원 하락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대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죽전이나 용인 신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가까이 내린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는. 급매물 정도만 조금씩 거래가 되는 수준이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경기도 화성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됐었던 동네인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동탄 신도시가 지금 시범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고요. 화성 시내에 좀 지구단위 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 시내에서 동탄 신도시와 가까운 곳에 주택지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현재 동탄 신도시의 집값도 하락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화성시 전체의 지금 아파트 물량이 현재로서는 경기 남부에서 가장 많이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완공되고 나서 입주 시기가 이제 올 봄과 여름, 올 가을에 동탄 신도시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 시기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동탄 신도시 물량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실제 화성시 전체에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에서는 거의 전세나 월세보다는 매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동탄 신도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화성시 일대에 소규모 단지로 많이 이사를 갔었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매는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0%는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도 꺾였다면서요? 광주시도 아무래도 이제 분당 영향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원래는 광주 신도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명품 신도시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경기도 광주시가 지금 거론됐었는데 최근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신도시보다는 아무래도 경기도 광주 일대에 있는 시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 하락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요. 우선 대출 규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요. 대출 규제 때문에 새로운 집을 매입하지 않는 상태도 드러나고 있고요. 또 경기도 광주에서 아무래도 이제 분당과 가깝지만은 대중교통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짝 집가 하락의 원인을 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경기 남부벨트 집값 떨어지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신도시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요. 우선은 기대 심리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던 것이 이제는 너무 고평가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도 없고 또 매입하시는 분들은 서울 강북에 있는 재개발 지분이나 그리고 용산 같은데 재개발 지분을 많이 매입하고요.
경기 남부 쪽에서는 현재 너무 비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대부분 서울에 가서 투자를 많이 하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몰리는 곳에 이제 수요가 따르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 강북이나 용산, 마포 이쪽으로 이제 재개발 지분을 많이 매입해서요. 그런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많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제 강북 쪽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간혹 매매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신규 분양에도 상당히 좀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경기 남부에서 북부 쪽으로 계속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투자 가치를 보고 실수요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인 경우에는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급매물이 조금 쏟아지는 건지 지금 거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지금? 보통 아파트를 오래 사신 분들은 고향처럼 생각해서 이사를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 매매율이 한 1% 안팎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일단은 급매물 위주로 움직이긴 하는데 워낙 가격이 하락해야만 됩니다. 네. 급매물도 가격이 현 시세에서 한 10% 이상 하락해야만 매매가 가능하고요. 네. 또 실제 기존 10년, 20년 조성된 그런 아파트 단지에서는 급매물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경기 남부벨트 한동안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지역인데 이제 가격이 많이 요즘에 떨어지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집값이 좀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동안 집값이 늘 하락세를 보이는 건 사실인데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은 기존 인프라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현 정부에서 워낙 신도시 개발 쪽으로 하지 않고 도심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철 개통도 사실상 경기 남부라고 하지만은 동탄이나 이런 수원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 호재가 많이 있었지만 서울 강남이나 서울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강북 같은 경우는 같은 전철이라도 1호선이 의정부나 저희 동두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교통비도 적게 들고 또 서울 수도권과 가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수요자가 강북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강남 쪽 그리고 특히나 강남에서 또 그 외곽 쪽으로 이렇게 나갔었던 이 자금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북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동안 강북 노원 도봉 강북구 해갖고서는 이 강북 지역의 집값이 많이 뛰었다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들었었는데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조금 그 기세가 조금 한풀 꺾이면서 조금 누그러졌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 대신에 경기 북부 지역은 여전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경기 북부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요. 우선 강북 중에서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수요자들이 많았습니다. 재개발 지구가 면적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강북구 내에 재개발 수요가 강북을 갖는데요.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수요를 강북에서 흡수를 못하고요. 네. 사실상 경기 북부에 있는 고읍지구나 또 남양주 진접지구 같은 경우 옥정지구 같은 고양시라든가 양주시 이런 경기 북부에 있는 신도시들이 물론 소규모긴 하지만 분양이 잘 됐습니다. 네. 이런 아파트 주변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의정부가 많이 값이 올라가고요. 거긴 대중교통이 지하철 1호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그런 고양시나 양주시, 남양주시 같은 경우가 아파트가 좀 오르고 있고요. 네. 또 심지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산이라든가 그동안 고양시 쪽과 일산, 파주는 사실상 인프라가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서울 시내 구도시보다는 경기 북부의 외곽적인 도시가 조금씩 오르는 거거든요. 신도시 영향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을 이제 오랫동안 살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발동하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 집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지금 의정부와 일산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까지도 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가요? 최근에도 역시 이제 결국 경기도 수원에 있는 광교 신도시나 동탄 신도시에 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경기 북부에 있는 새로 생긴 신도시들이 출퇴근하기 적합하고요. 그리고 강북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문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매되지 않고 있던 그런 신규 아파트도 분양이 되고 있고요. 결국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 평균적으로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그 투자 가치보다는 일단은 그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에서는 그 투기 세력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요즘에 그 뚜렷한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경기 북부 아파트 가격 급등 지금 이걸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경기 남부 쪽에는 대부분 이제 교통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은 경기 북부가 훨씬 잘 돼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서울 외곽도로가 이제 100번 도로인데 외곽도로가 그 개통이 되면서 의정부라든가 이제 서울 북쪽과 남쪽으로 오갈 수 있는 좀 시간을 많이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에도 제2자유로가 현재 그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인선 전철 같은 경우도 복선이 지금 개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기 북부에서 경기 서쪽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정보가 많이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언젠가는 또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들도 있고요. 경기 북부가 옛날처럼 그렇게 굉장히 그 관심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네. 분양가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맞고요. 또 현재 시세도 가지고 있는 돈하고 맞춰보면 대부분 1,000만 원대이기 때문에 1,000만 원대에 좋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오히려 북부가 좀 좋다고 느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지만 그 1,000만 원 미만으로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북부가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상승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의 최문섭 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